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당뇨를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해보니 당뇨 전 단계다, 당뇨 위험이 좀 있다, 이런 소리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냥 건강검진 했는데 덜컥 당뇨를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당뇨약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의사가 주는 대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현대의학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당뇨약 필요 없다,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당뇨는 혈당만 잡으면, 그 숫자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면 만사 오케이? 이런 혈당 높은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내 몸의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혹은 당뇨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혹시 혈당을 올리는 음식 위주로 많이 먹고 있는지 식습관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먹은 것에 비해서 운동량은 부족하진 않은지 이것을 점검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정말 건강한 식이요법을 했을 때 이것이 당뇨를 되돌리킬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당뇨약, 경구 혈당 강화제, 그리고 인슐린 주사, 그럼 그런 건 뭐냐? 이거 당뇨 치료제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은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합병증을 막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이지 진짜 치료인 식이요법과 운동, 이것을 결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약만 먹으면 왜 안 되냐?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실제로 도대체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의외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뇨약이라고 불리는 혈당 강화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약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될수록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혈당은 내려가요. 이것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신진대사의 과정 중에 하나죠. 이때 주목할 것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입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제가 미토콘드리아 설명할 때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우리가 주유를 했을 때 엔진이 없다면 아무리 주유를 해도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것처럼 세포 안에도 엔진이 있어야지 돼요. 이 엔진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소화된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 이런 것들을 에너지인 ATP라는 물질로 바꿔주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ATP가 적절히 소모가 되죠. 하지만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 결과 생긴 ATP라는 에너지 분자를 소모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세포 안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즉 운동량이 부족해서 이것이 세포 안에 쌓이게 되면 이것은 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까지 방해하는 아주 나쁜 물질이죠. 사실 활성산소를 설명하자면 일종의 배기가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하지만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기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하지 않고 많이 먹기만 한다면 이 세포 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축적이 돼서 세포가 손상을 입어요. 우리 세포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이 포도당이 들어와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포도당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기 시작해요. 너 이제 그만 들어와. 이제 ATP 너무 많이 생겼고 너네 더 들어오면 내가 망가지겠어 하고서 문을 걸어 잠그는 현상. 인슐린이 올라가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혈중에 머물러 있고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이 현상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끔 놀이공원에 너무 많은 내방객들이 몰리면 인원 제한을 하잖아요.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에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일정 손님들이 이제 귀가하시면 그 다음 손님을 이제 들여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비슷한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면 우리는 더 빨리 합병증이 오고 다른 병에 걸려서 수명이 더 짧아질 거예요. 즉 인슐린 저항성은 정리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대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방어하는 그런 방어 기전입니다. 이처럼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가면 그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당이 300, 500, 700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약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약들이 많아요. 이것은 세포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문을 닫은 것을 억지로 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약들이 우리 세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혹은 췌장을 억지로 자극해서 인슐린이 더 나오게끔 하는 약들이 고전적인 당뇨약인 거죠. 사실 이런 약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요. 당장 혈당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혈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혈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포도당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니까 혈관 건강만을 위한 차선책인 셈이죠. 그러면요, 억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았던 문을 억지로 문이 열린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다한 활성산소에 노출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각종 만성질환, 암, 치매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이렇게 억지로 문을 열거나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는 치료제들은 세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먹는 건 그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당뇨약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약 먹었더니 혈당 잘 잡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포의 산화 손상을 증가시키고 당뇨는 잘 조절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노화가 빨라진다던가 암이 생긴다던가 그 외에 만성 질병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세포가 이제 ATP가 소모되었으니 문을 열어도 되겠다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햇볕 정책이죠. 우리가 그 동화책 아시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고자 태양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했죠. 아무리 억지로 옷을 벗기려고 해봤자 그 나그네는 옷깃을 더 이렇게 여밀 뿐이죠. 근데 따뜻하게 해줬더니 옷을 벗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옷을 벗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포가 포도당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져요.
다들 아시는 거죠. 그렇게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혈당 올리는 음식 좀 그만 드세요. 그리고 현미를 드세요. 또 섬유질을 드세요. 혈당을 지나치게 올리는 일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특히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돼요. 로우 GI 인덱스 음식, 옛날에 GI 인덱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이런 음식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미, 고구마, 그리고 채소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친 음식이죠.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왜냐면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려서 이것이 혈당을 또 높여요. 음식을 먹어서만 혈당이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은 그 어떤 당뇨약, 인슐린 주사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진짜 치료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포 그만 괴롭히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한 음식 드세요.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